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각, 저녁 산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어떠셨어요? 날씨가 좀 쌀쌀했었죠. 네, 아마도 꽃샘추위일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꽃샘추위가 사실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더워질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기온차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꺼내 놓으셨던 약간 두꺼운 감이 있는 옷들 조금 더 주말까지 사용해 보시고요. 좀 더 건강한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이 되면 어떤 일정들을 주로 잡으세요? 주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또 오랜만에 또 가끔 볼 수 있는 지인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또 친척들과 또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대소사,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간간히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번씩 얼굴을 보면서 잘 지냈는지 궁금했던 그 누군가가 어떤 또 변화를 가졌는지, 이런 시간들을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간혹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할 대상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그렇게 마음 가까이 두지 못했던 지인들,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조금 불편했던 관계들, 뭐 어떤 사건 사고로 불편했던 관계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를 풀면 되지만, 계속 불편했던 대상들 있지 않으세요? 예, 사실 그런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말을 해도 예쁘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행동마다 정말 좀 불편하게 만드는 주변 이들이 있죠. 혹 또 내가 간혹 그런 대상이 되면서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자기 계발을 준비해 나가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제2, 제3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어떤 누군가와 오랜만에 만나서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과 여러 가지 정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들과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의 또 안부를 서로 나누면서 주고받고 듣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 생각들을 나누면서 갖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대화의 소재들이 되는데요. 그 대화의 소재들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좀 있기도 하고 좀 불편한 표현들이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혹은 어떤 사람과 소통의 기술을 준비해 나가는 자기 계발을 하려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 연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연습을 하냐면 경청의 연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가끔 만나는 지인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경청을 잘하면 새로운 관계가 또 형성이 된대요. 물론 공부를 조금 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우리의 만남과 어떤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 속에는 인연이라는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적절한 관계와 거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과 그런 거리 유지, 그런 부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오늘 경청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아 나는 이럴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이런 표현을 좀 더 하면 좋겠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화, 소통 이것의 가장 적극적인 면보다 말하는 건 적극적인 면이잖아요. 근데 듣는 거는 소극적인 기술이에요. 그 소극적인 기술로도 사실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소극적인 기술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분, 그 경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기를 주말에 가족분들, 지인분들을 만날 때 연습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음 저는 가끔 이제 만나는 친구들, 가끔 만나는 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면 '너무 좋다. 너무 오늘 만남이 유익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주로 '아 정말 오늘 어쩜 좋아. 내가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쉽다. 내가 그 시간에 그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어렸을 때는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면서 시간을 쓰지 말아야지.'라고까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의 시간도 제 안에 요만큼 범위를 지정을 해 두고 저는 가지려고 지금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유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간간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고 또 때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의 여러 가지의 관계적인 기술로만 유익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데이터가 1 부터 10 까지 있는 관계성이 좋은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모든 데이터와의 관계와 내가
우수한 능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꾸준히 두고 그 사람들과 계속 거리 유지를 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만나는 사이이지만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만 주는 것으로도 사실 좋은 기준을 가지고 거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연습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막 얘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듣고 또 그 얘기에 막 답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경청 잘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경청이 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있냐면 경청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청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문득문득 제가 떠올립니다. 어떨 때는 나조차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걸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경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오히려 반대 수순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께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을 해 주려고 할 때 이때 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주로 누가 이렇게 하죠?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시죠. 나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어디를 갔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남편분에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코치를 하거나 답을 하려고 해서 부부 싸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답을 말해 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 말의 습관이라고요. 사실 저한테 그게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한다거나 상담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답이라기보다도 '아 이 부분은 이렇지 않을까요? 저 부분 저렇지 않을까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도와 기준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욕구가 저한테 좀 있어요. 사실 어떨 때는 그냥 들어만 줘도 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답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대표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답을 해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와 대화에서 제가 만약에 친구와의 대화에서 답을 주려고 한다면 친구가 싫어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가족들은 답을 듣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거. 너 화났겠다. 너 슬펐겠다. 음, 너 난감했겠다. 당황했겠다. 사실 이런 감정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경청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사람과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자꾸 답을 말하려는 실수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걸러 듣는 거. 얘기를 막 열심히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대충대충 걸러 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그러면 부탁해요."라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다 빼먹은 거야.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버리거든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걸러 듣기만 있지 않아요. 또 얘기를 안 듣고 딴 생각하면서 아예 이야기 자체를 약간 묵살시키는 그런 태도도 있거든요. 굉장히 불쾌하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예. 안 듣는 사람한테 말할 이유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사실 판단이에요. "이런 거잖아.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거. 예.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지죠. 말하고 싶어지지 않아지는 거죠. 예.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그죠. 거기에 앞서서 조언, 조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 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상대방이 정말 안 들려 이렇게 귀를 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논쟁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경청을 하는 게 힘들어지고, 저는 어떤 책에서 경청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달래는 거. 그 사람이 와서 자기 감정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 아팠겠다. 슬펐겠다." 이렇게 공감해서 멈춰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달래는 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경청에 대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그야말로 속된 말로 우쭈쭈를 해 주는 거잖아요. "네가 잘한 거야. 네가 무조건 뭐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은 경청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 경청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의 어떤 생각과 기준을 자꾸 드러내어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을 무조건 맞다, 맞다 하는 것도 올바른 경청이 아니라는 걸 제가 책에서 보고, '아, 경청은 그냥 들어주는 거구나.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구나. 그냥 달랜다기보다 그냥 어떨 때는 어깨를 툭툭툭 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말에 다소 쌀쌀한 날씨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간다면, 혹은 오손도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어떤 그런 따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냥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고 그냥 계속 들어주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딸, 좋은 아들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이번 주말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마무리를 잘 하셔서 주말까지 오셨고요. 또 주말에 휴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첫 출발을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